여러분 잠깐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버그쇼 재미쇼 쇼 호스트 홍성구입니다. 대장 최은주입니다. 또 대장을 작게 했어요. 좀 크게 하려니까. 다시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이버그쇼 재미쇼 쇼 호스트 홍성구입니다. 대장 최은주입니다. 네. 네. 오, 힘차게 대장 충분했습니까? 최은주입니다. 좋은데요? 네. 자, 네, 제가 이러고 삽니다. 내가 지금 배가 되게 고픈가 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맛있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짜장면. 미국 애들은 피자, 한국인은 짜장면. 네. 그런가요? 그렇잖아. 애들은 다 피자 좋아하고, 한국에선 다 짜장면 좋아하고. 햄버거는 아닌가요? 햄버거 좋아해요. 애들 햄버거 좋아하지 않나요? 피자가 좋죠, 피자. 네,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피자는 왠지 좀 이국적인 냄새가 나잖아. 이태리에 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피자. 짜장면도 이국적인 냄새가 나잖아. 중국집에 가야 먹을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코걸이. 배에 걸면? 네. 귀걸이. 배에 걸면 배걸인가요? 이런 식이라니까 항상. 코에 걸면은 요즘 피어싱이라고 합니다. 코걸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 짜장면. 반점이랑 교동반점에서 교동짬뽕. 교동짬뽕을 먹었죠. 어떻게? 둘루스에도 있어요. 둘루스에도. 둘루스에 교동이 들어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타운에 교동짬뽕을 이제 맛볼 수 있게 됐어요. 난 처음 먹어봤는데. 나는 오늘 희한한 걸 먹었잖아. 그 차돌배기? 근심을 막 흘리면서. 네. 차돌 교동짬뽕. 야, 교동짬뽕 그 맛이 참 맛있더라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차돌배기보다는 역시 짬뽕은 해물이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해서 그치? 맛있는 것 같더라. 그럼 해물이 들어간 교동짬뽕을 먹으면 더 맛있겠군.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걸 한번 먹어. 그러니까. 내가 둘루스에 오시는 분들, 우리 애틀란타 한인타운에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별게 다 있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많이들 놀라세요. 진짜 아틀란타 한인타운에 오시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없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동짬뽕 얘기에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틀란타 한인타운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 어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경, 그 오래된 연경. 옛날에는 정말 거기밖에 없었지. 화교가 하는 대로 유명한 풍미라는 곳도 있는데 보통 중국집에 가면 닭광이 나오잖아요. 닭광, 노랑무. 단무지. 노랑무. 단무지. 근데 풍미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고급 중국집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중국식 피클이 나오니까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풍미에서 먹어도 많은 분들이 그 둘루스 H마트 안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은 짜장면이 맛있다. 뭐 이런 말들 요즘도. 백사번에 있는 그 둘루스. 백사번에 있는 H. 취향루. 그게 취향루구나. 몰라, 이름이 안 바뀌었다면 취향루. 그 전에 이름이 그거였지. 거기는 쟁반 짜장면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쟁반 짬뽕인가가 있어. 쟁반 짬뽕? 그것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고부터는, 참, 많이 이렇게, 많이 먹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졌냐? 그래서 교동반점이 원래는 교동짬뽕으로 유명한데 짜장면도 맛있더라고. 진짜 소스 맛있더라고. 그 집이 면발이 참 좋더라고.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혹시 둘루스에 오시면 왕서방이라는 중국집도 있어요. 왕서방도 맛있어. 가볼만해요. 거기는 매운 짜장면 정말 맛있더라. 매운 짜장면. 거기도 쟁반 짜장을 맵게 달라고 하면은 나오는데. 거기도 맛있더라고. 참 좋은 데가 그거 많아. 보니까 짜장면 먹을 때들이 많네. 많이 생겼어, 진짜로. 전에 같으면 그냥 딱 손 꼽았는데, 그지? 맞아. 지금도 물론 꼽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거예요. 짜장면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려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내가 네 입맛을 어떻게 아니? 그래, 그건 맞네. 근데 풍미 괜찮고, 왕서방 괜찮고, 지금 새로 생긴 교동반점 괜찮아. 어떤 분은 가보세요. 취향루를 강력히 추천하시는데, 취향루 괜찮아. 전통의 짜장면집이 있지, 아틀란타에. 금불. 근데 금불은 금불. 다운타운이 맛있죠. 에모리 대학교 있는 그 클리어먼트 로드 선상에 있는 그 오리지널 금불. 그치. 거기가 맛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양이
양이 장난이야. 정말 장난이야. 장난이야. 한 개 시켜갖고 둘이 먹을 그냥 수도 고통을 있어. 시키면 곱빼기가 나와. 근데 맛이 없느냐? 맛도 있어. 맛까지 있으니까. 근데 좀 맛있으면서 곱빼기. 멀리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못 가게 되는데. 한인타운에서 요즘 조금 좀 멀게 느껴지죠. 예전에는 거기가 한인타운이랑 가까웠는데. 그렇지. 진짜 먹을 거 많은 애틀랜타 한인타운. 네. 어디가 맛있냐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직접 가보세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몇 군데 이렇게 나열을 했으니까 네. 알아서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알아가서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뭐 피드백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어디에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왜 맛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그러면 더 좋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 속지. 누가 맛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는 별로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 맛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삶의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재미없네. 실화입니다. 아, 네. 실화. 예, 퍼온 글입니다. 네. 퍼온 글. 네, 퍼온 글이에요. 네. 준비됐습니까? 제목 있습니까? 좀 슬플 거예요. 왜? 그냥, 자, 실화. 실화. 노부부 이야기. 노부부? 네, 누구나 노부부, 부부가 노인의 아니에요? 시간이, 노부부? 아니, 노부부, 노라가, 어르신들? 정말 진짜. 시니어 부부 얘기. 네네네네. 네, 노부부 이야기. 자꾸 이렇게 성이 끼네. 노씨인가? 네, 네. 읽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실화 이야기입니다. 노부부 이야기.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부부를 보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행복을 깨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 왜 쳐다보고 있지? 보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면은 할머니가 오히려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약 가져와라. 할머니, 여기요. 오. 할아버지, 물은. 와. 할머니, 여기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뜨거운 물 안 먹기 힘들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어버렸습니다. 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번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을 다시 떠왔더니 차가운 물도 안 되지. 할아버지,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당연하죠. 정말. 하시며 또 할머니가 가져온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멘탈 갑이시네.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시각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손님들 오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상을 차리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정신이 벙벙해서구만. 아이고. 할아버지, 이기 어디서 말다비고 손님들 계신데. 경상도 분이? 그런가 본데요. 갑자기 이거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아이고, 안동분일 거야.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슬픈 슬픈 얘기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웃기게 풀면 안 되는데, 그지? 알았어. 근데 여태까지는 할아버지가 좀 멘탈 갑인데요. 진짜 홍성구 같죠? 날 자기가 보고 들어도? 내가 이럴 것 같아. 자, 그랬습니다. 할머니,
손님도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할머니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당황한 손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사모님을 못살게 구시는지요? 그러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날 미워하게 해서라도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슬프지? 역시 그 할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이야. 눈가엔 어느새 울며 나갔던 할머니보다도 더 슬퍼 보이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 한켠엔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할머니와 정을 떼려고 했던 할아버지의 원치 않던 독한 모습을 봤던 일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 떼려고 일부러 그러셨다는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러셨는지. 알지. 할머니도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투정 부리는 거를 다 받아주셨겠지만, 그렇지만, 이놈의 할아방 괘씸하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실 것 같다. 나는 그럴 것 같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당신 곁을 지킬 건데, 왜 그렇게 떠날 건데, 그래도 좀 아름다운 끝을 마무리하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난 생각이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러신 것 같아. 뭘 옛날이야. 멀리 안 봐도 돼. 당신 나한테 처음에 얼마나 진짜 못되게 굴었어. 그게 적대기 하는 거야? 그래, 당신은 그랬잖아. 이 여자가 뭐 얼마나 견디겠어. 조금 있으면은 뭐. 그건 정죄기 하는 게 아니지. 그래. 아주 못돼 빠진 거지, 아주. 그러니까. 연금질. 야, 연금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단련시키는 거지. 그래, 연단을 워낙 시게 한 2년을 했더니 그냥. 아마 지금은.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5년을 넘게 같이 살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야. 뒤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지. 저것들, 아이고, 얼마나 살겠냐. 뭐 이런 거 많았겠지. 그랬을 거야. 아직은 5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50년은 더 같이 살아야 되니까. 5년밖에 안 살았지만요, 기분은 50년 산 기분이에요. 이 기분 아마 알 거예요. 아무튼, 그래, 어차피 떠나는 것 좀 마무리를 잘 하고 그렇게 떠나야지. 정떼기라는 거는 나는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맞아. 아까 처음 이제 글 읽으면서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두 분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지. 우리 보면 이렇게 산책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두 손 꼭 잡고서는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보기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 우리 이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왜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게 어색하다고 느껴야 되는지. 뭐 오히려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애틋하고, 더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번 주에 그런 설교 했잖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여간 처음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 사람이니까 자연히 살면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막 겹치면서 결국은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들이 잊혀질 수 있는데 그거 자꾸 회복하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뭐 진짜 이 원수 그냥 어떻게 한번 팍 안 되나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다툼이 생기는 거고. 어떤 연예인이 그 뭐 취중진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라고. 내가 불행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행복한 거니까 나는 지금 불행한 일이 없으니까 난 지금 행복한 거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거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내가 볼 때는 행복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맞아. 100% 맞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스스로 만족이라는 거는 욕심에 의해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막 얻겠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럼. 그러지 않으면은 그 행복감이라는 건 이렇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홍성구가 성질이 진짜 개팍하고 아주 원래 그런 남자는 아니에요. 정말 장난이 아니야. 막 견딜 수가 없어. 항상 그런 남자가 어떻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랑 내가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 못 살지. 내가 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을 보면 이런 면도 있긴 하지만 이런 면보다는 더 나은 면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편안해지거든. 나름 쓸만한 남자예요, 나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엿단식으로 하면은 이제 미운 털이 박히는 거지. 그 미운 털을 톡 뽑아버리고 싶지. 이마도 넓잖아. 아무튼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나름 쓸만해요. 네, 맞습니다. 만족이라는 부분은 저기 보이 계세요? 나 안 봐도 돼요. 노력해서 얻는 게 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력이 바로 감사하는 노력이에요. 맞습니다. 감사하는 노력을 하셔야 그래야 만족이 생기고 그래야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행복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데 그래서 감사하라고 맨날 감사해라. 그러니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 막 화가 나더라도 이 화가 나는 이 상황 이거보다 더 내가 지금 좋은 점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화가 나던 마음도 어느 순간 사그러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는 거지. 한두 개가 아니죠. 맞아요. 예전에 한번 그 취재하다가 노인 대학이었구나. 노인 대학에 졸업식 하는데 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그 노인 대학의 학장님이라는 분이 강단에 올라가요. 이분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이 그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이 길지가 않았어요. 짧은 연설이었어요. 자, 내가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연설을 끝마칠 수 있기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일이 정말 모든 많지. 것에 감사하고 그냥 내려가시는데 그것처럼 좋은 연설이 없었더라고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화내지 마시고. 우리는 행복해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화날 일이 생기죠. 못 봐 어쩌겠어. 화나야지. 오늘도 아주 열받는 일이 있어. 그냥 확. 내가 뒤에서 몇 시간을 찍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다는 시간 동안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놈의 시기를.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왜 찍 소리도 안 하고 있었냐? 왜일까? 뭔데? 왜일까? 내가 지랄할까봐. 싸우기가 싫으니까.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찍소리 하면 난리가 나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찍소리를 해야지. 그래. 여보. 말 잘 들으라이.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어쨌든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을 일단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감사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시다 보면은 이 할아버지처럼 굳이 정떼기 하려고 구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가네. 그것도 감사하네. 그러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가네. 참 당신이 먼저 간다고 그랬지. 우리 약속했습니다. 가는 건 내가 먼저 가는 걸로. 알았어. 나는 무조건 3자릿수 채우고 가겠습니다. 잘 있다가 오시오. 감사합니다. 그 주변 사람 힘들기만 하지 마시오.
세 자리 숫자든 어쨌건 간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굳이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것도 교만이야. 왜냐하면, 오래는 사는데. 주변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로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섬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는 그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냥 감사하면 돼.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자식들, 문제야. 과연 자식들이 우리를 챙겨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요. 간호조무사 내지는 뭐 간병인이 챙겨주겠지. 하나는 챙겨줄 것 같은데. 그래 주면 고맙고.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짐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간병인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급여가 나올 테니까. 에이,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자식들한테 짐을 주는 거는 죄야, 죄. 뭐 죄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용히 하시고요. 빨리 마무리 하세요. 자, 마무리합시다.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이제 조지아에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은 이건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야. 무슨 얘기일까요? 낙태 금지 법안. 들썩들썩하죠. 낙태 이거 금지해야 되냐 아니면 자유를 줘야 되느냐. 사실 거의 50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이게 큰 논란이 돼가지고 허락해주자. 이 정도는 허락해주자 해서 6개월, 임신 6개월까지는 허용해주자라는 낙태를? 임신 6개월에 낙태를 하면은요, 24주. 아저씨, 애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까지는 칠삭동이도 있어, 칠삭동이. 근데 어떻게 6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낙태를 해? 하여간 뭐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에 이미. 옛날에, 50년 전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요즘 그 몇몇 주에서 그 주별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지.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6주. 6주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6주? 그러면은 아직 점 정도? 심장이 뛰나요? 그치. 6주면은 6주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6주.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인격체로 봐야 된다.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낙태 참. 제가 요번에 조지아주에 있는 보건 관련 소위원회 거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상원의원 르네 운터만이라는 주 상원의원하고 만나서 그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상원의원의 대답은 자기는 낙태 반대주의자가 아니라 프로-라이프주의자다. 그러니까 생명 옹호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My name is Senator Renee Unterman. I'm currently a state senator and I have been in the Georgia State Senate since 2002. And I have written most of the pro-life bills. If you look at the legislation that I have written, the ultrasound bill, the women's right to know, numerous bills that are pro-life bills, so it was just a natural progression. Okay.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 영어 표현이 참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달을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일할 권리법, right to work, 일할 권리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일하고 싶은데 노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노조가 뭐라고 하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라. 그럼 월급 받으려면 일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인데 근데
또 뭐 나름 좋은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 이상하네. 말을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낙태 금지 법안도 낙태 금지 법안이 아니라 생명 옹호 법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죠. 하트빗 로우 그러니까 심장 박동 법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걔를 죽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요즘 미국 전체에 이슈가 됐냐면은 대선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으니까 대통령 선거. 그래서 뭔가 뭐 좀 왜냐하면 낙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집단이 있잖아. 미국이 엄청난 센 집단,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들은 낙태 다 반대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나? 기독교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제분들이 많으신가?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낙태에 대한 선택권은 엄마에게 있어야지 왜 그걸 법으로 통제하느냐. 그렇지?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엄연한 생명이고 인격체인데 그것을 엄마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생명체를 그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라는 내 몸에서 잉태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거는 통제가 되어야지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자녀를 마치 하나의 재산 내지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그 결국은 물건인 거지, 그렇게 그렇게 되면. 하면 또. 물건인데 내가 갖기가 싫은 거야. 그랬는데 생겼어. 그러면 언제든지 갖다 버려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많은 분들이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되냐. 그거는 내가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강간을 당해서 내가 원치 않게 아이가 생겼어. 그렇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오. 단 24주 전에 결정을 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은 그때까지 뭐하러 뭐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해준 조지아 주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법에는 낙태를 허락을 받으려면 특별한 케이스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간을 당했다거나 혹은 근친상간에 의한 문제라든가. 근데 근친상간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게 왜 그런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성행위를 갖는다고 무조건 다 애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한 그다음에 근친상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강간은 아닌데 원하지 않게 아이가 생긴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아이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거는 이미 뭐 콩가루 집안이 된 거지. 무슨 소리 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 임신이 산모나 아이 둘 다에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기는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유전적인 병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그 아이의 양쪽 그 엄마와 아빠 양쪽이 부모가 다 동의를 할 경우 의사가 집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는 낙태를 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마치 이거를 모든 여자들이 다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선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6주면은 모르고 넘어가기 쉽거든.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난 임신한지 몰랐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산모에게. 예를 들어서 미혼모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치. 6주면 임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그런 그 생리불순인 경우인 여성들이 많은데. 그럼. 그냥 뭐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고 생각을 못하는 있죠.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여성 입장에서는 적어도 8주 이상은 지나야 좀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러네. 하여간 참 그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복잡한 세상이야. 복잡한 세상이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항상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홍 기자님. 세상은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내가 볼 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뭐지?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자꾸 만들고 있어. 안 헷갈려. 어디서 또 그걸 막 돌리지 마세요. 거의 풀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혼을 빼놨는데. 안 돼.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무더웠던 시절이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늦더위가 좀 남아있으니까. 아직 긴장을 멀었지. 푸시면 안 되고. 10월달까지는 덥습니다. 10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참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요즘 한국이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지금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를 괴롭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님 마늘 하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치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가정의 그 평화를 먼저 근데 걱정하시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들은 연예인들 얘기를 하는 거고. 난 연예인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뭐 누가 결혼을 했대, 이혼을 했대, 애가 생겼대. 와. 아이고. 그래서 당신은 그런 거 기사로 쓰냐? 그건 내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빨리 끊어, 이제. 예. 자, 마무리. 네, 여러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자는 것만 벌써 이게 3번째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하라. 여러분 안녕. 감사하라. 안녕. 이거 뭐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짜잔. 네. 이거 뭐지? 몰라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감사하면서.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